패밀리가 온다 가정사역자 도은미입니다. 여러분과 만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정은 조금 알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언어로만 풀려고 하니까 가정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풀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사건, 사람, 환경 싹 다 흘려보내고 딱 필요한 거 교훈 하나 뽑아서 당신 포켓에 넣고 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보겠어요. 그것은 묶는 말입니다. 묶는 말. 자, 묶는 말은 무슨 말이냐 조금 설명을 드렸었지만 묶는 말은 당연히 모국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말입니다. 푸는 말은요, 모국어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도 사용해야 합니다. 배운 말이 있다면 그 배운 말을 발휘해서 사용하고 그 사건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남이 썼던 말이라도 내가 가지고 와서 나 푸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푸는 말이라면 묶는 말은 필히 나만큼밖에는 못합니다. 내가 한계거든요. 이 모국어가 나의 한계예요. 나는 어디까지 뻗쳐나갈 수 있는가? 모국어만큼 내가 뻗쳐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새로운 것,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내 모국어가 했던 것을 좋아하고 가던 것을 좋아하고 나는 익숙한 것이 좋아 라고 하는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새로운 것을 준다고 해서 그 변화를 같이 타보기 위해서 발을 딛는 그런 값을 치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일을 한다. 발목 잡히기. 그래서 오늘의 우리 주제가 네 말이 네 발목을 잡는구나. 모국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국어가 너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이 묶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드느냐? 사연을 만드는 놀라운 거리를 제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 20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왔을 때 상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매님은 상처가 많으시군요. 어머 아저씨 상처가 많으신 거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자기를 창피하게 만드는 말이 이 상처라는 단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덜해요. 이런 거죠. 아유, 그래서 아줌마 사연이 많구나. 그러면 그 사연 많다는 게 무슨 훈장 다른 이야기처럼 아우, 내가 사연이 이런 말도 없이 많지. 이렇게 하면서 자랑해, 사연을요. 같은 단어인데 상처가 많군요. 그러면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되고 한국 사람의 문화에 사연이 많군요. 라고 하면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어서 돌파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겪은 자체가 공로가 되고 값이 되고 힘이 되는 그 놀라운 좀 이상한 그런 다이나믹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연이 만들어진 사람, 이 사연이 뭐냐면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이야기에 묶이는 능력이죠. 그 사건에 묶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연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풀리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체했어, 체한 것이다. 소화가 안 돼, 소화 불량이다. 소화 불량이 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소화불량인데 또 사건이 터지니까 또 풀 수가 없으니까 또 소화불량, 위장이 나쁜 그런 사람이 되고 오장육부가 나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래야 됩니다. 자, 묶는 말은 사연을 만든다. 왜 내가 지금 사연을 만들고 살고 있잖아요. 누가 발을 밟고 갔어. 풀어야 돼. 그까짓 것 가지고 내가 신경질 내고 짜증낼 지금 사건이 너무 많은데 그게 무슨 큰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연자가 발을 밟힐 때 모국어밖에 없잖아요. 발 밟힌 것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모든 사연을 다 끌어다가 이 사건에다가 또 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죄송하게 됐습니다. 했던 말 또 하면서 그 사람의 좀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여유자가 있다면 어디 뭐 세상에 당신만큼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 말입니다. 당신 사연 있다고요? 나도 사연 있어요. 나만 사연 있다고요? 누구도 사연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연과 사연이 부딪히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짜리 문제가 100개짜리 문제로 확장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가정을 작동시키는 가장 큰 힘이에요. 부모가 배우지 못한 부모는 배우지 못한 것이 사연이야. 그러므로 자식에게 배워야 한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아들이 진짜 먹고 싶은 게 이 안꽃빵이었는데 안꽃빵 하나 사달라고 그래도 그거 안 사주고 공부해 이놈아, 공부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 공부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안꽃빵 안 사준 게 이 아이에게 허를 만들고 그거 먹기 위해서 돈 훔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도둑놈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사연이긴 하지만 아이의 사연은 아니니까 내 사연으로 자식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사연이 나보다 힘이 약한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것을 사연이라 그래요. 풀리지 않은 이야기다. 자, 이 풀리지 않은 이야기로 사건을 풀려고 하니 사건이 풀리겠습니까? 사람이 풀리겠습니까? 상황이 풀리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무슨 환경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린다는 거죠. 남편을 만났더니 남편이 사연화, 자식을 낳더니 자식이 사연화, 여자를 만났더니 여자가 사연화, 부모님도 사연화, 자식도 사연화, 몽땅 다 사연으로 말미암아 작동되는 집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안에는요, 병이 잠복 들어있고 병자가 판을 치고 사망이 판을 치고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것이 여기 판 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 남편이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돈도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땐 당신이 좀 못 살고 뭐 허우대 하나만 좋지만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든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서 같이 살면서 아내가 전적으로 남편을 도와서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 됐죠. 이렇게 괜찮아지니까 이 아내의 키가 작고 못난 것이 눈에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내가 같이 살게 됐지가 자기 스스로가 한스러워요. 그러나 아내가 그동안에 수고한 것을 잊을 수는 없죠. 배은망덕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살면서 아내를 계속 무시해. 이 아내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보, 옷도 갈아입어보고 머리도 해보고 화장도 해보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을 하면 할수록 더 좀 누추해 보이는 거. 머리를 했다고 하는데 좀 너무 시골스러워. 옷을 사 입었다고 하는데 남편이 절대로 멋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그런 옷만 또 이 아내의 눈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싫어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픽픽거리고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자,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네, 병 드는 일이죠. 병 타령하는 거예요. 병 타령. 이런 병 들고 저런 병 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이래서 병원 가야 되고 저래서 병원 가야 되고, 그래서 나 이렇게 힘들고 난 저래서 힘들고, 날 봐달라고 타령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풀리지 않은 이야기. 제가 한번 그 여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셨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 남자가 내 남자라는 게 너무 행복했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고 뭐 보여주고 싶고, 이 남자 옆에서 내가 팔짱 끼고 걸어가면 세상이 전부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랬다는 거죠. 부모님들한테 외모로 칭찬 한번 받아본 적 없고 맨날 못난이라고 얘기했고, 저거는 뭐 어떻게 결혼이라도 할까 걱정했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진짜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하고 살면서 그렇게 값을 치르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풀렸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건 아시겠죠? 그쵸? 자기가 한계예요. 이것이 내 발목을 잡았어. 다른 남자, 자기하고 뭐 비슷한 남자 만났으면 대우받고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연이 작동이 되는 그 사람, 당연하게 교훈 얻지 못하죠. 무엇을 얻느냐? 상처를 얻죠. 상처. 매번 상처 얻습니다. 이래서 상처받았네, 저래서 상처받았네, 진짜 재수 없어, 내 팔자야. 팔자 타령할 수밖에 없고 운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투성이인 사람으로 살고 있죠. 결혼해서 20년 사셨습니까? 그 전에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받은 상처가 훨씬 더 클 테니까. 부모 밑에서야 뭐 이래서 부모가 때문에 저래서 부모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니까. 뭐 그거밖에 모르니까. 부모가 가장 중요한 환경이니까.
그런데 남편을 만났을 때는 이미 어른이기 때문에 남편과 상대할 수 있는 어른의 언어가 내 속에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어른으로 삽니까? 아니요. 상처받은 그 어린 딸로 살지 않아요? 그 상처받은 그 어린 아들로 계속 살지 않습니까? 상처투성이 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뭐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속이 상해서 아니다 라고 부르짖고 싶은 게 또 우리의 심정이긴 합니다. 자, 이 상처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장하지 못해요. 그 자리에 고립되고 고정되고 고장난 상태로 거기에 있어요. 그 옛 과거에, 그쵸? 옛 과거에 거기 서 있고 그 옛 과거가 나의 현재를 만들고 이 현재가 지속적으로 과거적 현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성숙하지 못해요. 미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게 공식이에요. 당신이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도 그 일을 마치 오늘 일어난 일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왜 그럴까요? 당신 발목 잡고 있어요. 그 사건이,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마치 뒤에다 이렇게 줄 매달아가지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그런 느낌 있죠? 꿈을 꾸실 때도 그렇게 꾸시는 적 없습니까? 저도 한때는 나를 붙잡고 있는 뭐가 있어서 한번 뛰어도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꿈도 제가 꿔봤습니다. 왜? 왜냐면 지금 현실을 뛰어넘고 싶은데 내가 뛰어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센 힘이 나를 붙잡고 뒤로 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돈 70만 불을 뜯겼어요. 우와, 뭐 난리가 났죠. 돈을 벌 때에는 자기가 잘나서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이렇게 뭐 떼인다 뭐 이런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겪게 하느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모국어의 한계인 거죠. 돈을 벌고 있을 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한테 막 빌었어. 이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에이 하나님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붙잡아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 70만 불을 떼낀 이분이 다른 교회 집사하고 이게 동업을 했는데 그 동업자가 집사인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동업을 했는데 떼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이 하나님한테 살아있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실황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가정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람이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도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건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건들면 안 되는 거라는 말이죠. 사건이 터졌을 때 큰 사건이면 사건일수록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작은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건드리는 그 자질구레한 그런 언어들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70만 불 빼앗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몽땅 다 잃어버리고도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는 뭐 원해서 길바닥에 나가 앉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말 실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입이 말 실수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려운데 덮친데 엎친데 뭐 이렇게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좀 괴롭게 만드십니까? 좀 보잘것 없으십니까? 만만치 않아요?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보 난 당신을 만난 것이 참 행복하고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이라는 건 날 믿는다. 당신이 지금은 이렇지만 당신 안에 있는 포텐셜이 너무 크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안다. 뭔 말인지는 몰라도 좀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말들, 지원하는 말들, 격려하는 말들 이런 거 좀 쏟아내 놓으시면 한 10년 하시면요 사람이 변해요. 저도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한 40년 우리 남편이 저한테 투자해 줬거든요. 여러분 저는 묵는 말에 대가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묶어보자 그러면 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집안에서 훈련돼서 자랐어요. 쌈딱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요. 근데 묵지 않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푸는 거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 이야기로 만들어서 풀어야 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랬구나. 그리고 내가 얻어야 될 교훈 하나 뽑아서 내 걸로 만들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거. 이게 우리의 공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패밀리가 정말 제자리에 서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가상세계는 발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면 여러분 당신은요 두 세계 중에 분명히 가상세계를 선택할 텐데 이 가상세계에서 아무리 아바타 만들어서 거기서 가정을 꾸미고 사니 여러분 우리 진짜 너무너무 힘든 세계를 살게 될 겁니다. 패밀리가 온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가정을 풀어야 합니다. 당신이 풀면 풀립니다. 축복합니다. 패밀리가 온다. 감사합니다.